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날씨도 좋으니 꼭 상황이 좋아진 것 같다는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전문가들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도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으니 아직 희망을 말하기엔 이릅니다. 오늘 지하철 문에 써있는 시에는 늙은 건축가는 집을 설계할 때 집에 그림자까지 그려넣는다며 기쁨과 행복을 생각하기 전에 슬픔과 불행을 다독이는 마음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망을 갖는 것도 있지만 슬픔과 불행도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서로 다독이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급락으로, 금요일에는 급등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었죠. 오늘은 또다시 6% 넘게 급락으로 출발하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앞으로 몇 번 더 타야 합니다. 한 번만 타야 롤러코스터도 재밌지 계속 타면 멀미 나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펀드, 여러 가지 주식 상품, 금융 상품 하시는 분들 멀미가 납니다. 금융 소비자 순환 시대입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순환 시대, 제가 예.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게요. 이렇게 폭락장이 시작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처럼 대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그러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2008년 금융위기하고 지금은 또 상황은 다르다고 이야기들을 하니까 뭐 예측도 못하겠고 대응도 못하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게요. 중요한 건 예.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금융정의연대 요즘 같은 폭락장에는 어떤 상담과 문의가 제일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DLF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이제 미국 상품, 영국 금리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만기가 이제 2월, 3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 미국 CMS 금리가 공시가 안 되는 겁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기 평가일인데 평가가 안 되고 심지어 이제 8영업일이 지나가지고 강제 청산을 지금 시작을 해서 한 40% 손실 나시는 분들이 80%. 저희들 보기에는 이거 100% 원금 손실도 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담과 문의를 한다고 해답이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1년 6개월짜리 미국 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 쿠폰 금리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없는 상품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길날 공시를 해가지고 불명확하면 준다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한 2주째 금리 공시가 안 되다 보니까 강제 청산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8영업일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였죠. 그러니까 설명과 제대로 판매가 안 됐던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DLF 상품 중에 도대체 제대로 설명하고 판 상품이 있습니까? 대표님 얘기만 들어보면 그런 상품은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자, DLF 주식 투자 적극적으로 이 자산 형성을 위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변액보험 예. 이거는 저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신입사원 때 어떻게 넣어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같이 소극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변액보험도 코로나19 쇼크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예. 일단 변액보험 어떤 개념의 보험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면 종신보험을 많이 아시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변액보험은 지금 한 800만 건 정도 팔려 있는데 800만 건. 예, 전체가 한 8천만 건 정도 되거든요. 한 10% 정도 보험사가 판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보험 계약자가 가입을 해 있는 건데요. 네. 종신은 사망 시 1억이다 2억이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변액은 이 보험료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산을 운영을 해서 벌어들이는 거에 따라서 매월 그 사망보험금 플러스 투자 수익률 해서 되기 때문에 보험금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 나왔냐면 2001년도에 아니 보험사만 덕을 보는 거냐. 그래서 변액이라고 상품들을 하면서 그 은행이나 신탁 같은 상품들을 벤치마킹한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형은 주식으로 가든지 채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걸 반반 혼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보험사에 위임하는 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험하면 종신보험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그런 보험밖에 없었는데 2001년이요? 예. 2001년도에 그 제가 2005년인가 예. 6년부터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그때 막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변액보험 엄청 유행했죠. 네. 유행뿐만 아니라 변액보험을 2005년도부터 왜 가입을 많이 시켰냐면 네. 변액보험이 사업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다는 말은 뭐냐면 설계사들 수당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엄청 보니까 권유했군요.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엄청 권유를 한 거였고 이게 그냥 일반 설계사들은 팔 수가 없고 변액보험 자격증이 시험을 봐서 그 자격증을 주는데 이게 이제 미래에셋이 그 펀드를 잘 하다 보니까 많았죠. 유행을 많이 하고 있었죠. 미래에셋 변액보험 진짜 안 든 분 없을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사회생활 시작하신 분들 중에. 그런데 이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변액보험을 든 이유 중에 노후자금 마련이 25%나 됐어요. 이 설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그 2019년도에 조사했던 내용들이었는데요. 위험 보장, 즉 이제 보험회사의 원래 목적이죠. 사망 시 어떻게 해준다. 이게 한 30.2%가 되고요. 그다음 목돈 마련 27.1%, 그다음에 방금 설명하셨던 노후자금 마련 25%, 자산 증식 9.4%. 그래서 유산 상속으로 하겠다는 게 9.2%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런 형태들로 나왔던 것들을 본다면 사실 노후 자금이나 목돈 마련에 변액이 맞는지 이런 의문도 좀 저는 들고 있죠. 그러게요. 노후자금과 목돈은 비상자금 굉장히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돈인데 여기에 왜 변액을 이렇게 추천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득이 많아서 보험사나 보험 설계사도 설계사가? 이득도 많지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형태가 맞아떨어진 거였죠. 그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변액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손실이 나든가 어떻게 돌아올지를 몰랐던 것들이었죠. DLF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혼합형인지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다고 예.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형인 분들은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채권형은 좀 낮습니까 그러면? 조금은 낮죠. 떨어지는 조금은 게. 낮지만 왜냐하면 마찬가지고. 주식이 포인트가 한 2,000에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더라도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WHO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는 바람에 3월 중초에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을 폭락을 한 거죠. 한 10일 동안 11조가 증발했죠. 변액보험에서는. 10일 동안 11조요. 예.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 이런 이야기 뭐 폭락 이런 이야기 할 때 제 얘기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차분하게 했는데 지금 그 몇 년 전에 드러났던 변액보험이 생각나면서 이거 제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에. 주식형을 들었던 분들과 채권형이 있는데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그러니까 있지만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주식형을 가입하신 분들이 만약에 채권형으로 가시겠다. 근데 지금 채권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주식형에서 저 주식 비중 낮출게요라고 하면 그냥 하락장에서 주식 비중 낮추면 손실이 그대로 확정되는 거 확정되죠. 아니에요? 자, 오늘 내가 주식을 정리를 하고 네. 좀 낮추겠다고 하고 채권으로 들어간다 하면 오늘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길로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해서 종가로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바꾸는데 그럼 손실이 확정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시작했던 이 폭락 장세에서 바꾸시는 것보다는 만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게 저는 제가 봐도 낫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가장 많은 상담을 받았던 게 은행에 펀드를 가입을 하시고 원금 손실이 뭐 70%, 60% 나오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그렇게 펀드를 가입해서 손실이 날 수 있냐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안 팔고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나았다는 것들이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좀 월급쟁이들은 돈이 어쨌건 매달 들어오니까 묶여놔도 돼요. 그런데 당장 매일매일 수입이 지금 달라지는 분들한테는 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너무 중요한 고민이고 여기서 깼을 때 그 피눈물 나는 걸 어떻게 참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보험 계약자분들이 이제 불안전 판매로 주장을 많이 하시고 네. 저도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해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불입하면 한 50%, 60% 정도 원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50%도 안 나오죠. 해약 이게 손실이 많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을 하면 1억으로 자산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10%라면 그렇죠. 10% 공제하고 9천만 원 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산 운용을. 그래서 저는 뭐 제 지인들이 변액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냐고 물으면 변액보험은 가입을 하지 말고 그와 유사한 상품을 차라리 증권사 가서 가입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입한 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면 아예 해지를 권하고 지금처럼 이런 장세에서는 그냥 유지하고 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유지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해지하고 그냥 맘 편하게 비슷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셨으면 그다음에 기간이 해지 얼마 환급금이 되지 않았어요. 많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10년 이상 지났으면 해약을 하시게 되면 제일 좋은 게 보험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약 처리하면서 대손충당금이나 적립금 쌓았던 것들을 안 쌓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해지는 권하는 건 아니고요. 자, 2005년에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저는 변액보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에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변액보험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러지 않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자금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제가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자산운용을 여러 방식으로 했는데 가장 많은 수익이 났던 것들은 적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더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탈 줄 모르기 때문에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냥 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이게 회복될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장세에서 가면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실 분들은 그냥 예금에 예적금으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DLF 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ELS는 안전하다고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그 안전하다고 불과 6개월 전에 고객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네. 6개월 만에 그 공식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 그렇죠. 줄 모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처럼 이 변수가 많고 외부 요인이 많은 곳은 더더욱 예측하기 힘드니까요. 지난주에 차영주 수장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라. 보유하고 있어라. 안전하게 예금 적금에 좀 돌아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예금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예금으로 가지는 게 제일 낫죠. 예금, 그러니까 투자라는 말씀이세요? 안정적으로? 아니 예금에 가입을 하고 그 예금을 네. 해지하더라도 100%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를 조금 못 받는 한이 있는 거더라도 근데 그냥 일반형 통장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근데 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전문가는 혹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또 투자를 해야 할 총알이 필요하니 너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에 묶어두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그게 뭐냐면 보험사의 적금은 7년이니까 너무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사의 적금은 다 못 받거든요.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은행에 1년짜리 정도로 1년으로 해놓으면 그냥 적은 읽었다가 이자라도 적은 이자라도 받으니까. 받으시고 중도에 해지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금은 다 받으니까 네. 이래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의 노후 자금입니다. 변액 보험까지도 코로나19의 쇼크가 미쳐서 금융정의연대 김두기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외국 금융회사가 불법 공매도를 한다고 드러났어요. 예, 맞습니다. 한 공매도 자체를 지금 외국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김명욱 의원실에서 금감원에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44곳에서 불법으로 걸렸고요. 이 90%가 외국계 기관이었습니다. 90%가. 예.
그러니까요. 공매도가 불법이 되는 건 우리나라는 뭐냐면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내한테 제가 주식이 있어요. 저한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거는 합법인데 네. 빌린 것처럼 가장을 하든가 이게 그러니까 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하게 되면 이건 불법인데 이걸 대부분 외국계 기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법 공매도가 나중에는 결국 드러나는데도 계속하는 거는 과태료 처분이나 주의 처분만 받으면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잖아요. 네. 이들이 끼친 손해가 도대체 얼마인데 왜 이렇게밖에 처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게 네. 과태료하고 그러니까 제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 공매도 징역, 벌금,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안타깝게도 지난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 국회가 또 해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기 그렇죠. 종료로. 그러면 이 다시 법은 시작해야죠,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조사했던 거 보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100억 원 정도가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전현회에서 76억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한 게 네. 최고 금액이었고 네. 금액들을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1억 정도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공매도를 해서 얻는 수익이 그렇네요. 과태료보다 더 많으니까 그렇네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네요. 그쪽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이 정도 과태료가 아니라 징벌적 금융위원회가 잘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뭐 수익의 5%라든가, 그러니까 2배를 한다든가 1.5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공매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자,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던 이 장시에서 공매도는 금지를 시켰어요. 그렇죠. 금융위회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시장 조성자는 예외를 냈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는 뭐냐면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관과 외국계 기관들은 여전히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혀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 경우 이 장세에서도 네. 그들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아, 그래서 공매도를 없애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기관들에게 공평하게 다 금지시켜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08년도에도 공매도를 금지를 하면서 네. 시장 조성자, 기관 투자자는 예외를 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 맞다고 보죠. 이 시장 조성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과열 종목도 가능하고 심지어 금지 종목도 가능하고 호가 제한 규정도 외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이게 특혜라고 보는 거죠. 이 제도에 그러려면 이의가 없네요. 지금 이런 금융위기가 와서 공매도를 금지를 했으면 동일하게 금지를 다 시키는 게 맞고 그 효과가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네네. 이번에 3월 10일인가요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액적 거래는 보면 줄지 않고 있거든요. 기관들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땅 잡고 그렇죠. 헤엄치기이기 때문에 네네. 보는데 그분들만 다른 사람들은 다 손발을 묶어놓고 못하게 하고. 그분들만 지금 예외 조성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불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매도를 금지를 하려면 지금 한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 금지를 해야 된다. 외 조항 없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문자로 5331님이 저도 변액종신 가입했는데 주기능인 사망보상을 빼고 수익률만 이야기하는 건 좀 비교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사망보험금 플러스 수익률인데 이게는 사망시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차라리 사망을 이야기하시려면 종신으로 가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으면 월 5억이 나온다든가 사망보험금이 이게 예측 가능한데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의 수익률을 가지고 매월 다르다 보니까 네. 내가 사망 시에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업비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쪽으로 오지지 마시고 그쪽에 가시고 그 남은 차익만큼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더 낫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망보상금이 포커스라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매투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서 네네. 이제 사업비를 빼니까 아무래도 증권사에 그렇겠죠. 가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 동일한 채권형과 주식 종합형을 들어가더라도 동일하게 나올 건데 네. 거기서 줄인 금액을 가지시고 플러스해서 종신보험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권사 보험사의 혼합형을 가입하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대표님, 우리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말 주식, 펀드, 보험, 어떤 자산도, 어떤 상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 금융소비자분들이 좀 딱 하나 정도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본인이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형인지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가입할 때 몰라요. 근데 한 맞아요. 10% 정도는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이게 뭔지를 알고 가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드는 상품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변동성이 큰 건지 원금 손실이 100%까지 날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 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많이 날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상품은 아예 가입을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나와 있는 수익보다는 너무 위험을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형으로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시는 권하시는 분들을 100% 신뢰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회사 그 상품이 맞는 적합한 데가 있거든요. 왜? 보험은 사망 시 보장받는 것, 그 다음에 은행은 은행으로서의 순기능을 하고 있는 적금, 예금, 네. 그 다음 증권사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펀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 쪽에 차라리 가서 가입을 하시고 이게 선택을 하시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상품들 꺼내셔서 잘 살펴보시고 이 위기를 잘 견뎌낸 후에 다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가진 상품 지금 빨리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렇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장세가 너무나 폭락장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조건 던지지는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좀 네. 더 전문가하고 상담을 네.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상품들은 줄여 나가는 게 맞는데 주식이 폭락했기 때문에 던졌다가 다시 회복했을 때 그렇죠. 보았을 때는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전문가하고 네. 상담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선택에 우리 생생경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리연대 김득희 대표였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